에릭센의 와이프와 친밀한 모습을 보였던 손흥민의 모습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두 명은 20대 초반의 유망주로 만나 함께 리그 탑 플레이어로 성장한 동창 같은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토트넘의 축구가 다이나믹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리그에서 가장 빠른 손흥민과 토트넘 원더볼의 왕자 에릭센이 있었습니다. 각각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온 두 사람의 만남은 서로를 다음 레벨로 안내했고 그들의 축구는 함께였을 때 비로소 완성됐습니다. 에릭센이 그리는 패스 길목에 손흥민은 누구보다 빠른 스피드로 침투했고 컨디션이 좋을 때 두 명의 조합은 EPL의 모든 팀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두 명의 장점을 합치면 전술이 밀리는 경기에서도 한 방의 일격으로 상대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토트넘이 자랑하는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리버풀 레전드 캐러건은 말합니다. 토트넘에서 유일하게 두려운 것은 에릭센과 손흥민이라고. 토트넘에서 가장 장난기가 가득한 손흥민, 비교적 진지하고 과묵해 보이는 에릭센. 둘은 어떤 관계를 맺었으며 축구 천재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에릭센은 어떤 사람일까요? 에릭센은 1992년 발렌타인데이에 어머니 도르테 씨와 아버지 토마스 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생년월일 만큼 가족의 특별한 아이였던 에릭센이 태어나서 처음 가진 즐거움은 바로 공놀이였습니다. 그가 고향 미델파르트에서 처음 축구를 시작했을 때는 불과 3번째 생일을 앞둔 무렵이었습니다. 꼬마 에릭센의 재능은 동네에서 단연 돋보였고 그런 에릭센을 자랑스러워하고 흠모하는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동생 루이스 에릭센입니다. 보통의 여동생은 동네의 아이돌 오빠를 흠모하고 응원하는데 그친다면 루이스는 특별하게도 스스로 공을 차며 오빠를 따라하기에 이릅니다. 여동생의 더 큰 자랑이 되고 싶은 남자아이의 하루는 어땠을까요? 재능충 에릭센은 또 다른 기술을 배워 동생에게 자랑하는 귀여운 오빠였습니다. 두 남매의 스토리는 단지 동네의 미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빠와 여동생은 훗날 두 명 모두 덴마크의 국가대표가 됩니다. 오빠를 보고 배운 여동생은 당연히 같은 포지션에서 뛰고 있습니다. 천재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에릭센은 노력파 선수입니다. 동생에게 멋진 오빠로 보이고 싶던 꼬마 시절을 지난 에릭센은 더 나은 기술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숙련시킵니다. 무리에서 드리블을 연습하는 소년의 모습은 축구를 잘하기 위해 하루 종일 고민하고 상상하며 훈련법을 구상하는 정신세계를 알 수 있게 합니다. 부모님은 감성적인 성격을 가진 두 명의 자녀가 팀스포츠에 융화되고 승부의 세계에서 자신들의 감정을 보호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되었지만 그들의 재능은 부모의 품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 에릭센은 불과 16세의 나이에 부모의 집을 나서게 됩니다. 3살부터 공을 들고 춤을 추던 그 작던 아이가 이렇게 빨리 부모의 품을 떠날 줄 알았더라면 과연 부유했던 부모는 아들에게 축구를 시켰을까요? 에릭센은 유망주의 천국 아약스에 입단하기 위해 네덜란드로 떠났고 불과 2년 후인 2010년 18살의 나이로 남아프리카 월드컵의 최연소 선수로 참가합니다. 그의 재능은 EPL로 향하기에 이미 충분했고 토트넘에 이르러 독일에서 온 손흥민을 조우하게 됩니다. 아약스와 토트넘의 차이는 손흥민입니다. 원더볼에서 에릭센의 플레이 스타일은 빠른 속도의 윙어에게 패스를 전달하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손흥민은 아약스의 그 누구보다 에릭센의 패스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던 선수였습니다. 형과 잘한 막내 손흥민, 여동생과 잘한 장남 에릭센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졌지만 서로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라는 매체를 통해 교감하고 서로의 재능을 인정하는 양국가의 슈퍼스타로 성장합니다. No, I think with Christian, obviously I'm missing a lot because he's just fantastic player, and literally I could watch him, all day to playing. I think Danish people could be so proud to having this guy on your country. I'm so jealous that it could be South Korean. Playing with him together in my country would be amazing. So 손흥민과 전혀 다른 장점을 가진 에릭센을 향한 그의 동경과 사랑이 느껴지는 인터뷰입니다. 하루 종일 그의 축구를 볼 수 있다는 말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라는 장르에서 에릭센이 얼마나 높은 수준에 올라 있는지 알 수 있고 대표팀에 함께 하고 싶다는 말은 에릭센의 패스가 그에게 얼마나 주요했는지 다시 한번 모두에게 전달됩니다. 냉정한 프로의 세계, 에릭센은 인테르로 이적하며 손흥민과의 동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예상보다 부진한 세리의 무대에서 손흥민과 케인의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고 비슷한 시기 자신은 외롭다는 트위터를 업로드했었던 에릭센. 그의 당시 상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16살에 집을 떠나버린 아들, 부모의 유일한 행복은 매일 배달되는 신문 속 아들의 기사를 찾는 일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전 유럽에서 활약하는 에릭센은 덴마크의 부모에게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부모님이 어쩌면 3살 에릭센에게 공을 준 것을 가장 후회했을지도 모르는 날이 찾아옵니다. 2021년 6월 에릭센이 경기장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모습을 부모는 지켜보게 됩니다. 그날은
부모의 조국이자 아들의 나라 덴마크를 대표한 경기였습니다. 손흥민은 에릭센의 번호인 23번을 표시하며 자신의 조국 대한민국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친구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은퇴까지 예상되던 최악의 심장마비를 이기고 돌아오는 데는 불과 1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심정지를 겪고 오직 월드컵 출전을 목표 삼았다던 에릭센은 카타르와의 D조 1차전에 출전하여 몸속에 제세동기를 장착한 상태로 12.5km를 뛰었습니다. 온전한 몸의 동료들을 제치고 팀 내 최장거리입니다. 물에서 볼터치를 연마했던 기술의 상징 에릭센은 어느덧 정신력의 아이콘으로 진화하였습니다. 그의 부활을 지켜보는 동료들, 부모님 그리고 여동생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에릭센의 일년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최대치의 노력과 근성의 스토리입니다. 튀니지와의 경기에서 그는 무려 16개의 크로스를 올렸고 덴마크의 에릭센은 불운을 이겨낸 사연으로 월드컵에 온 것이 아니라 팀의 에이스였습니다. 카타르에서 전한 에릭센의 손흥민을 향한 응원은 심장마비에서 돌아온 남자가 안면골절을 입은 친구에게 보내는 또렷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았고 어릴 적 친구는 자신처럼 조국 대한민국의 에이스가 되어 자신의 나라를 16강으로 보냈습니다. 토트넘에서 만난 동갑내기 청년들은 어느덧 30살이 되었고 두 명 모두 국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다신 오지 않을 20살 동갑내기의 패스와 질주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빛날 것입니다. 우리 시절 토트넘의 축구는 데스크였고 그 중앙에는 E와 S, 바로 에릭센과 손흥민이 있었습니다.